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상현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오카모토 가즈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잠잠합니다. 오늘은 오카모토와 함께 일본인 야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지 메이저리그 전문기자 프랜시스 로메로는 오늘 오카모토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팀 3팀을 밝혔는데요. 로메로 기자에 따르면 그 3팀은 피츠버그와 샌디에고, 에인절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로메로 기자는 현재 오카모토는 계약이 임박했다는 어떤 징조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면서 계약은 아마 포스팅 마감일인 내년 1월 5일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카모토는 센트럴리그 홈런왕을 3차례나 거머쥔 일본 최고의 우타 거포 중에 하나입니다. 오카모토는 일본 프로야구 통산 11시즌을 뛰면서 통산 타율도 2할 7푼 7리 248홈런과 함께 717타점, OPS도 0.882를 기록했는데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시즌 연속 30홈런 고지를 넘어섰고 2023년에는 41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부상으로 69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만 타율은 3할 2푼 7리 15홈런에 49타점, OPS도 1을 넘어서면서 비율 스탯 측면에서는 또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네, 요미우리는 그동안 포스팅을 통해서 주축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 요미우리가 오카모토의 포스팅을 허락한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앞서서 마스 히데키가 요미우리에서 10년을 뛰고 FA 자격을 얻어서 양키스와 3년에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었고요. 이후에 우에하라 고지 역시 요미우리에서 10년을 던지고 FA 신분으로 미국 무대를 밟았습니다. 올 시즌 볼티모어에서 10승을 기록한 스가노 도모유키도 마찬가지로 FA 자격을 통해서 메이저리그 무대에 도전을 했었죠. 지난 2020년 토론토와 계약한 야마구치 슌이 요미우리 출신 포스팅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야마구치는 사실 요코하마에서 더 오랜 시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요미우리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케이스 중에서는 오카모토가 처음으로 포스팅에 도전하는 사례인 건데요. 오카모토는 원래대로라면 내년까지 요미우리에서 뛰고 FA 자격을 얻었어야 했습니다만 내년 30살이 되는 오카모토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미국 진출을 원했고요. 구단의 포스팅 진출을 요청한 것 요미우리가 이를 또 허락해 줬네요. 네, 오카모토를 두고 현지 전문가들은 무라카미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저점은 높지만 고점은 낮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형이라는 평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타력을 갖췄음에도 다른 거포 유형 선수들에 비해서 헛스윙 비율이 확실히 낮고요. 컨택률도 높은 편입니다. 오카모토는 최근 3시즌 동안 삼진율이 19%, 16%, 11%로 매년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93말 이상 패스볼에도 84%의 컨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 시즌 오카모토는 패스볼 상대 삼진 비율을 10% 미만으로 끌어내리면서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할 수가 있었죠.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오카모토가 메이저리그에서도 타율과 출루율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20홈런에서 25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비에서도 3루수로서는 평균 이상, 1루수로서는 리그 상위권의 수비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컨택은 50점, 파워 55점, 주루 40점, 수비 55점, 어깨 55점으로 총점 55점을 매겼습니다. 접점이 높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카모토의 예상 계약 규모로 디 애슬레틱은 4년에 7,850만 달러를,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4년에 6,400만 달러,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ESPN도 3년에 3,600만 달러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뜻밖의 계약이 터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카모토와 함께 포스팅을 신청했었던 무라카미가 예상 계약 규모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한 건데요. 무라카미는 오카모토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컨택 능력과 수비는 떨어지지만 장타력 측면에서 오카모토에 비해서 훨씬 고점이 높은 선수이고요. 나이도 4살이나 어렸기 때문이죠. 현지 매체가 예상한 무라카미의 몸값은 MLB 트레이드 루머스가 8년에 1억 8천만 달러, 디애슬레틱 8년에 1억 5,850만 달러, ESPN은 5년에 8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무라카미는 2년에 3,400만 달러라는 충격적인 금액에 리그 최하위 팀인 화이트삭스와 계약을 했는데요. 빅마켓 구단들은 물론이고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에서도 무라카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무라카미의 계약은 오카모토 영입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오카모토도 예상 계약 규모에 미치지 못한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최소 한 경기라도 뛰었었던 일본인 야수는 총 20명이 있었는데요. 2001년 이치
이치로 스즈키가 대박을 쳤죠. 그리고 이후에 마쓰히데키가 양키스에서 홈런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오타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수많은 일본인 타자들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긴 타자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내야수로는 마쓰히 가즈오, 이구치 타다이토, 이와무라 아키노리, 니시오카 치요시, 스스고 요시토모 등 많은 타자들이 실패를 하고 일본 무대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일본인 내야수들이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 수비에 있었습니다. 일본 야구에서 내야수들은 정면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잡는 것을 중시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타자들의 주력이나 타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일본에서처럼 수비를 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고정적인 출전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타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귀국길에 오르고 말았었어요. 네, 반대로 일본인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이치로와 마쓰히 이후에도 스즈키 세이야오가 컵스와 4년에 8,500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요. 요시다 마사타카가 보스턴과 5년에 9천만 달러의 도장을 찍으면서 대박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스즈키는 타격에서도 생산성을 보였었고 수비는 평균은 됐었던 반면에 요시다는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시다 역시 타격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수비와 주루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새 시즌 합산 WAR이 1.5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수비와 주루가 좋지 못한 선수가 타격으로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으면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요시다가 보여준 셈인데요. 요시다의 실패에 이어서 최근에 메이저리그 트렌드 역시도 수비와 주로 운동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면서 무라카미 유형의 타자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카모토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수비가 평균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고 주루도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오카모토도 타격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오카모토의 타격 툴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애매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특히 오카모토의 포지션이 1루 혹은 3루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또 타격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애매한 타격이라면 로스터 한 자리를 낭비하는 선수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랬을 때 현 의원님께서는 이 오카모토 선수의 계약 규모 혹은 메이저리그에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라카미와 오카모토가 완전히 다른 타입의 두 선수이긴 하지만 무라카미의 사례를 보자면 1억 8천만 달러가 얘기가 나왔던 선수가 실제로는 4천만 달러가 못 되는 금액을 맺었잖아요. 그랬을 때 오카모토 역시도 최대 금액이 8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 상황에서 계약금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ESPN의 보수적인 예측이었던 3년에 3,600만 달러를 넘기는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무라카미는 2년 계약을 한 뒤에도 대박 FA 계약을 노릴 수 있을 만큼 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화이트삭스의 단기간의 고액 계약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 오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아무래도 30대인 만큼 최대한 이 긴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팀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총액 면에서는 이 3천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겠지만 평균 금액에 있어서는 무라카미보다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오늘은 오카모토와 함께 일본인 야수들의 진출 사례까지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카모토가 메이저리그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신지 그리고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신지도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현우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